네,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엘리엇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그룹에서도 네. 또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참 다시 한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는 이게 예. 뭐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바로 삼성전자도 뭐 물산 뭐 이런 거 지분 좀 조정하는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 판담 어쩐다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엘리엇 자산운용이 또 바로 현대차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거기 얘기 있었고, 뭐, 좀 예. 미팅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 항상 지배구조는 재벌구조의 재벌들의 지분구조, 그리고 좀 횡행, 네. 뭐 좀 잘못된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엊그저께 있었던 최근에도 가장 한 뉴스죠. 대한항공 재벌 딸의 또 한 번의 갑질 이슈까지.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재벌 개혁과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위에 여기 3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인데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대한항공과 맞물리면서 네. 이게 긴 듯 아닌 듯 어쨌거나 지배구조 개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연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한데요. 사실 보면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이슈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재벌의 소위 일반적인 역사, 물론 고도 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도 한 것도 사실인데요. 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저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항상 돌려막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가 B를 갖고 있고 B가 C를 갖고 있고 또 C가 또 A를 갖고 있으니 네.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예. 조그만 지분을 갖고 나서도 다 뭐 1, 2% 대주주 재벌의 회장님 갖고 경영을 총괄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비판적이 있겠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생긴 지 한 7, 80만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요. 경영과 소유가 대부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항상 소액으로 경영을 그룹을 지배하다 보니까 항상 바로 이 부분에서 엘리엇이 됐건 소위 행동주의 투자가들의 소위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좀 이런 상황 흐름 자체가 네.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재벌 문화 아니면 대기업 문화에서도 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뭐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항상 창업자가 있고 후계자는 아들 세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3세, 4세가 넘어가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가보더라도 주위에 가보시면 조그만 레스토랑이나 가게를 뭐 200년째 하는 그런 식당들 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일단 상장이 됐다는 것은 전문 경영으로 가는 그런 구도인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성장의 시대에서 뭔가 성숙의 시대로 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배구조하면서 항상 나오는 배당을 늘리라 이런 얘기들이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돈을 좀 써라. 그걸 주주들한테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경영주가 경영도 하고 대주주가 있으니까 배당 안 하더라도 결국 내가 월급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약간 시대 상황이 좀 바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거기다가 국내외 기관들이 배당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는 것도 이런 지배구조의 변화가 시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계속 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는 참 많이 됐었는데 그냥 네. 해야지 하다가 이 방아쇠를 당긴 게 또 엘리엇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나쁜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지배구조 및 경영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고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더 개선하면서 배당도 하고 사업도 잘해라. 이런 거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걸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행동주의 투자자로 얘기해서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칼 아이칸 같은 사람, 데이빗 아이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겠고요. 이 폴싱어, 엘리엇 자산운용의 대표인 폴싱어도 어찌 보면 나쁜 사람 같지만 이런 웬만한 사람들 보기에는 실제로 보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일단 시각이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행동주의 투자가의 인식 자체가 아직은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벌 문화나 갑질 문화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해외 시각에서 봤을 때 행동주의가 개입된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갑질이라고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나왔죠. 근데 무슨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작년 봄에 나왔던 것인데요. 이런 딱 제목이 이겁니다. Activism in Korea, Equal Final Work 하게 하면서
한국의 행동주의 투자가 이제 좋은 결과를 맺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벌도 많이 바뀌고 있고 투자 문화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2018, 2017년 배당 수익률이요, 코스피 기준 1.8%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예. 다우지수가 2.5%, 그렇지만 2.5, 싱가포르이 3.5, 홍콩이 3.5%인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뭐 약간 통계만 들리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배당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네. 워렌 버핏은 참 좋아하는데 네. 카라이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인식이. 네. 어떻게 위원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요? 카라이칸 같은 사람. 왜냐하면 카라이칸 때문에 결국 다들 행복했단 말이죠.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요. 특히 카라이칸을 욕하던 사람이 이미 해고는 당했지만 네. 백악관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규제개혁위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나쁜 사냥꾼인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요직을 앉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엘리엇 자산운용이 대표적으로 보면 2016년에 10월에 이미 삼성전자 요구했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 당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주회사를 사업회사로 분할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별 배당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사회에 조금 더 사람 더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뉴욕 증시의 복수 상장을 요구했는데요. 여기 다 몇 개 안 들어줬는데요.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결국 물 건너갔고요. 복수상장 그 당시부터 이게 복수상장하면 대한민국 삼성전자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안 된다고 그랬고요. 특별 배당 대신에 배당상을 높이겠다 몇 가지 약속했는데 이것들이 결국 다 지나오면 결국 다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겠고요. 이번에 실제로 보면 현대차에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 한번 들어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얘기했는데요.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하라는 얘기였고요. 무수익 자산의 활용을 제고하라는 건데 무수익 자산은 게 뭐냐면 실제로 돈을 쌓아놓고 현금 쌓아놓고 별로 활용도 안 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땅 사두고 이런 거거든요. 활용도 네. 없는 거. 그런 거 좀 자산을 활용하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건데 이 모두가 결국 다 제가 현대차 주주는 아니지만 예. 현대차 주주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단시간에 고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주축이 기업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직까지도 행동주의 투자가들에 대해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네. 배당 늘려라 막 지배구조 개편해라 하면 왠지 자꾸 브레이크 거는 것 같고 뒷덜미 잡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계속 시대에는 배당보다는 결국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고도 성장이 다 끝나갔고 성숙사회란 말이죠. 그러면 설비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느냐? 네. 안 늘어난다는 그래프를 여기 좀 화면 보여줘요. 약간 좀 흐리게 나왔는데 쭉 올라가는 거가 일단은 설비 투자에 대한 규모가 되겠고요.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실제로 보면 돈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로 쌓이고 있는 것이 2008년 설비 투자 그 이후에 보면은요. 지금 보면 현금이요. 잉여 현금 흐름이 3배나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고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어제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머니투데이 단독이고 일면에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돈을 엄청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무수익 자산인데 그거를 이제 풀 때가 됐다. 네. 누구한테 푸냐? 주주들한테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배당에 대한 확대 요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의 지금 배당을 주들 돈은 넘쳐난다. 특히 재벌 그룹들은. 그것이 바로 지금 해외 그리고 국내 연기금 그리고 기관 투자의 일관된 목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주는 어떤 시사점이나 결론은 좀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 성향의 확대는 당연하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주 친화 정책은 대주주나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3세, 4세 되면서 계속 경영을 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을 안 받더라도 네. 배당을 많이 갖고 와서 그냥 잘 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도 그거 아닙니까? 재벌의 아들, 딸로 따라서 돈 많이 쓴다는 것은 뭐라 안 하지만 네. 경영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사야 되냐?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 성향도 개선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사야 되겠고요. 당연히 지주회사 역할은 중요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바로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주식회사 LG 정도가 아니냐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LG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